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걱정 이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에어컨을 켜는 순간 매달 수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손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전국을 다니며 수천 대의 에어컨을 설치하고 관리해온 에어컨 전문 기사 이성호입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에어컨은 잘만 쓰면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은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70대 고객 한 분은 지난 여름 전기세가 단 3만 원이 채 안 나왔습니다. 반면 바로 옆집 같은 평수에 같은 모델을 쓰는 분은 12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방법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7가지 습관, 이것만 실천하시면 이번 여름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부가 전기요금으로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 10분이지만 이 시간을 투자하면 수십만 원의 절약과 한여름의 쾌적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에어컨 틀기 무서워서 잠 못 이루는 여름밤 참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전기요금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에어컨 껐다 켰다 반복하는 습관,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이 습관이 사실은 전기요금을 더 늘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 전기요금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 첫 번째, 바로 외출할 때 에어컨을 무조건 끄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게 바로 외출 시 에어컨을 꺼야 전기가 절약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버터 에어컨은 전기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에어컨을 처음 켜는 순간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작동을 시작하면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가동 구간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겁니다. 특히 외출 후 돌아오면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순간적으로 최대 전력으로 작동하고 그때 소모되는 전기량이 여러분이 외출 중 절약했다고 생각했던 양보다 더 큽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전기세는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켜두는 게 더 낫냐? 기준이 필요하겠죠. 정확한 기준은 90분입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켠 채로 외출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약한 출력으로 작동하는 것과 완전히 껐다가 돌아와서 실내 온도가 오른 상태에서 다시 최대 출력을 사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전기를 많이 쓰겠습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외출할 때는 시간을 먼저 따져보세요. 90분 이상 비울 예정이라면 꺼도 좋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내나 근처 마트, 병원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켜두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쾌적함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시원한 실내 공기가 유지되고 있다면 몸도 편하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전기요금은 사용시간이 아닌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에어컨 전기세는 최소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제는 에어컨을 무조건 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에어컨 전기요금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이 냉방보다 전기를 덜 먹는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제습 모드를 사용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선 제습 모드는 기본적으로 실내 공기의 습도를 낮추는 기능입니다. 습도를 줄이면 체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기온은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더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냉방과 제습은 실외기 작동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량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어떤 에어컨 모델에서는 제습 모드가 실내 공기를 천천히 장시간 순환시키면서 오히려 냉방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즉, 제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기세가 절약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에어컨을 켤 때 처음 한두 시간 정도는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춥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실내가 시원해졌다면 그때 제습 모드로 전환합니다. 냉방으로 이미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제습을 가동하면 실외기의 작동 강도가 줄고 실내의 습도 조절만 담당하게 되니
전기 소모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처음부터 제습 모드만 켜두면 실내는 덥고 습한데 에어컨은 계속 강하게 돌아가고 체감은 시원하지 않으면서 전기만 소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에어컨 낭비 패턴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이 패턴을 반복하면 전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또한 제습 모드는 실내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유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시원함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냉방 모드로 시작하세요. 그 후 어느 정도 실내가 쾌적해졌을 때 제습으로 전환하는 습관, 이것이 진짜 절약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에어컨 전기요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은 바람 방향을 아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켰는데 정작 몸 전체가 시원하지 않고 발만 차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대부분 에어컨의 바람 방향이 바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직접 몸에 닿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원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냉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냉방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에어컨의 냉기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공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만 보내면 냉기가 바닥에 머물고 실내 전체로 퍼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간 전체의 온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에어컨은 계속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전기 소모는 커지고 전기요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올리면 냉기가 부드럽게 전체 공간으로 확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균일하게 낮아지고 냉방 효율도 크게 올라갑니다. 몸에 직접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도 적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됩니다. 특히 천장이 높거나 넓은 거실이라면 바람 방향 설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냉기를 위해서 아래로 흐르게 해야 넓은 공간도 효과적으로 냉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컨 앞에 놓인 큰 가구도 문제입니다. 소파, 책장, 식탁 같은 큰 가구가 에어컨 앞을 막고 있다면 바람이 그곳에 막혀 공기 흐름이 차단됩니다. 바람이 멀리 퍼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되돌아오게 되고 냉방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가구 위치를 약간만 옮겨도 에어컨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가구 배치는 공기 흐름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리모컨의 오토, AI, 에코 버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전기요금 낭비의 원인입니다. 최근 에어컨에는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낭비를 줄여줍니다. 특히 AI 모드는 실내 환경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냉방을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에어컨이 상황에 따라 실외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력 소모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단, AI 모드를 켰다면 처음 30분 동안은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에어컨은 실내 환경을 학습하고 최적의 냉방 패턴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바람색이나 온도를 조정하면 에어컨이 혼란을 느끼고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점은 에어컨의 출시 연도입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은 AI나 에코 기능이 있어도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모델에서 AI 기능을 써도 별 차이를 못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에어컨이 언제 출시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 다섯 번째는 바로 햇빛 차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설정과 바람 방향에는 민감하면서도 의외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이 햇볕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남향 창문이나 통유리 구조의 집이라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한여름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태양열이 강하게 유입되면 실내 온도는 평균보다 3도 이상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온도 설정이라도 에어컨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창문 차단은 에어컨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햇빛을 막기 위해선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열차단 블라인드, 창문용 썬팅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커튼 색상은 흰색이나 은색처럼 밝은 계열이 열 반사율이 높아 차단 효과가 우수합니다. 단순히 커튼을 쳐두는 것만으로도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먼지와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필터가 오염되면 공기 순환이 막히고 냉방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어컨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실외기는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면서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끈 후 전면 패널을 열고 필터를 분리해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시 장착하면 끝입니다. 이 간단한 작업을 2주에 한 번,
혹은 최소 한 달에 한 번만 꾸준히 해줘도 에어컨의 성능은 최상으로 유지되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오염된 필터를 청소한 것만으로도 전력 소비가 최대 20%까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작은 습관 하나가 전기요금을 크게 줄이고 에어컨 고장도 예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지원제도, 바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이 제도는 단순 할인 혜택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은 계절별로 나뉘는데요. 여름에는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이,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연료비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매년 여름 전인 6월 초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 중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이 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작은 지원도 실제 체감 효과가 큽니다. 지금까지 총 7가지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외출 시 무조건 끄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둘째,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셋째,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설정해 냉기 순환 극대화. 넷째, AI, 오토 모드를 활용해 스마트한 냉방 유지. 다섯째,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실내 온도 상승 억제. 여섯째, 필터 청소를 통해 에어컨 성능 유지. 일곱째,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로 실질적 비용 절감. 이 7가지를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바꾼다면 이번 여름은 무더위 없이, 그리고 전기요금 걱정도 없이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지혜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